지난 3차 촛불 집회 사실 1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시민들이 모여서 깜짝 놀라게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집회 사실 물리적인 숫자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늘 집회 상황은 지금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예, 오늘 서울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요. 서울 도심의 4군데 지역에서 오후 2시부터 집회가 시작이 됐고 지금 광화문 광장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했거나 도착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시부터 본 집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전 집회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각 정당의 집회도 오후 2시부터 진행돼서 본 집회인 6시까지 토론을 진행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합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서울 집회는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지난주 상황보다는 참여 인원이 크게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집회는 전국의 각지에서 별도로 집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서울로 모두 집결해서 집회가 서울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열렸던 것과 반대로 오늘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산별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 모인 인원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서울역에서는 박사모 등 이 보수단체의 반대 집회도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지킨다, 좌파 척결 이렇게 외치면서 또 행진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혹시 이제 오늘 광화문 촛불 집회에 모인 사람들과의 충돌은 혹시 없을까요? 예, 이 대목이 오늘 집회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제 박사모 쪽에서는 폭력을 상대방이 휘둘러도 우리는 막고 참겠다. 이런 인터뷰 내용을 밝힌 적도 있고요. 네. 경찰에서도 역시 양측이 서로 접촉을 하지 않도록 미리 가운데에 차단벽을 설치하거나 경찰력을 동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리적인 충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오후 내내 긴장된 표정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이번 수능도 어렵다고 하는데 네. 오늘 집회 같은 경우는 특히 중고등학생들도 더 많이 참석을 할 거다 이런 지금 예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오후 3시부터 이제 청소년 시국대회라고 해서 청소년 따로 이제 집회를 가지고 또 이제 행진을 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아마 이제 그 수험생, 마친 수험생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참석하기보다는 이제 개별적인 참석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대학에서 논술 시험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논술 시험을 끝나고 나서 이제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집회가 이제 촛불 집회로 이어진 한 저녁 6시 정도 돼야지만이 일단은 뭐 집회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오늘 고려대, 성대 등등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지금 오늘 이제 논술 시험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광화문 광장, 이 시간 현재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제 행진도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오늘 법원에서 결국 또 경찰이 행진을 처음엔 불허했다가 법원이 또 허용을 하면서 또 이제 그 경찰의 저지선이 조금 뒤로 후퇴한 상태거든요. 경찰이 지난번에도 어쨌든 평화 집회로 잘 끝났는데 네. 할 때마다 이렇게 좀 막아서는 이유는 뭘까요? 그 경찰은 역시 그 국가 중요 공공기관,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청와대는 어찌됐든 간에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확고한 것이고, 그거는 뭐 굳이 우리가 틀렸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평화 집회가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청와대 인근까지 가면 일부가 또 과격한 시위를 벌일 가능성도 있고, 뭐 청와대로 들어가 버리자 뭐 이렇게 네. 진격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더군다나 일몰 후에는 그 어디에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 경찰과 법원이 이제 청와대의 아주 최근접 지역까지는 지금 허용을 안 하고 있는 예. 것이죠. 그래도 지난번하고 비교할 때 보면 네. 예. 지난번엔 율곡로에서 차단을 했어요. 그렇죠. 저 경복궁 사거리라고 있는 내자 로터리 그 저기도 내자 약간 충돌이 있었지만. 로터리에서부터 이쪽 동십자각이라고 지금 쓰여 있는 곳까지 네. 거기까지가 마지노선이었는데 오늘 법원이 허용한 것을 보면 창성동 별관이라고 한 걸 보면 경복궁역 내자 로터리에서 약간 오른쪽에 그 광화문이라고 써 있는 네. 지역에서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있는. 표시되어 있는 부분 네. 거기까지거든요. 그럼 한 150m 내지 200m 정도를 청와대에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렇죠. 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거기까지 가면 청와대하고는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죠. 400 직선거리로 450m 정도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 정도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했다. 대신 이제 시간이 5시부터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해 떠 있을 때까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위험성도 최소화하고 대신 집회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이런 법원의 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집회 주최 측에서는 일명 하객진 전술로 이번에도 청와대를 둘러싸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차질이 생기는 겁니까? 예, 큰 차질은 없어 보이고요. 지난주 집회 때는 5가지 경로를 통해서 청와대를 에워싸겠다. 네. 이렇게 주최 측이 밝혔었는데
오늘은 사실 그게 또 똑같이 하객진의 모습이 펼쳐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징성 있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박근혜 정부를 향한 좀 압박을 좀 수위를 높이고 그리고 참여자들에게 뭔가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집회 주최 측의 그런 용어 선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난번 집회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청와대를 에워싸겠다 이런 의지를 주최 측에서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지난번 행사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직 이제 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촛불을 드는 시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제 LED 휴대전화 안에다가 촛불을 심어서 나오는 사실 이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바람 불면 촛불이 꺼질 것이다. 여론은 바뀌기 마련이다. 여기에 대한 아마 대응인 것 같은데 어쨌든 축제 분위기 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축제입니다 보니까 과거에는 조직화된 노동자 예. 또는 조직화된 시민사회단체가 앞장섰다면 지금은 그런 조직화된 게 거의 없어요 보니까 물론 조직된 사람도 많이 옵니다만은 뭐 일반 가정이라든지 또는 아이들이라든지 청소년 등등.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김진태 의원이 촛불은 바람 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건 촛불 한두 개고요. 촛불이 많아지면 횃불이 되고 횃불은 바람 불면 들불이 되어버립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시민들은 LED 촛불을 준비를 해버렸네요. 네. 이건 안 꺼집니다. 그죠? 예. 이거는 배터리가 다 돼야 꺼지는 건데. 예. 아무튼 이렇게 시민들은 나름대로 이런 데 정부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이 저는 강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나갑니다. 굳이 다른 것을 말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시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언행들은 결국은 우리 시위 문화를 상당히 성숙된 문화로 바꾸고 있는 것이고 일부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00만 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충돌도 하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폭력이 없을까? 이런 문화는 전 세계에 수출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일일이 청소도 다 하고 길도 열어주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아마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친박계 또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와서 혹시나 네. 일부의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빌미가 돼서 더 큰 충돌을 해서는 안 되겠죠. 경찰이 그 중간에 차단벽을 설치해서 충돌되는 걸 끝까지 좀 막는 모습. 요즘에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누가 돌발적인 변수가 생기면 막 찍어버리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런 무모한 일들이 없게 오늘만큼이라도 양쪽의 같이 시위를 전혀 다른 구호로 시위를 하더라도 평화적으로 끝났다. 그런 내일 아침 보도를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당연히 불상사는 없어야겠지만요. 지난주 100만 촛불 민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응답하지 않았거든요. LCT 수사 더 철저히 해라. 그리고 차관과 비서실장한테 임명장도 주고 뭐 내가 국정 다시 챙기겠다라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은 더 좀 화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자칫 시위가 더 격렬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아마 대통령이 다음 주 되면 또 대국민 특별 담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검찰 소환 조사라든지 아마 이제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역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몰랐습니다. 역시 이제 지난주에는 여전히 그런 행동이 없었고 오히려 100만밖에 모이지 않은 거 아니냐, 침묵하는 4,900만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과 함께 특히 또 친박과 이제 청와대와 함께 일제히 반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제 청와대에 보면 일단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변호인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변호를 통해서 대통령도 사생활이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어쨌거나 어제로 예정됐던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친박계에서는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서 또 뭐 정홍원 전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무슨 인민재판이냐 마녀 사냥이다라고 해서 강력히 이제 반발하는 모습 보였고 더군다나 이제 오늘 박사모가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본격적인 집회를 가짐으로 해서 다방면에 걸쳐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이 집회에 대한 좀 반작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오늘 집회는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오늘 집회 조금 쉬어간 텀의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또 다음 주 집회도 예정이 돼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같은 이제 내일 아마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고 대통령의 혐의가 이제 특정이 되고 한다라면 이제 또다시 이제 상황이 같이 할 텐데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사과라든지 후퇴 이런 것은 아직까지 좀 기대하기 힘든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수단체의 구호는 이런 거네요. 젊은이들은 역사를 잘 모른다. 북한에 누가 만들었니? 이러면서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뒤에 청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침묵 시위로 아직까지 충돌은 없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금 질서 정연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사람이 많다 보면 이게 부딪히다가 이제 그런 걱정은 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계속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불씨가 크게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본 대열 간의 무슨 충돌은 없더라도 네. 그 중간중간에 이제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말싸움을 하다 보면 그게 커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걸 보면 경찰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도로를 뭐 한쪽은 뭐 보수단체가 행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한쪽은 예. 뭐 다른 쪽하고 이렇게 차단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충돌이 있다고 그래도 뭐 말싸움 정도 있지 않을까. 네. 어떤 물리적인 충돌 같은 거 네. 이런 걸 아마 경찰이 막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경찰 외에도 사실은 자체적으로 그 무슨 질서 유지조 같은 게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네네. 보니까. 네. 그 이번에도 그 법원에서 사실은 창성동 별관까지 허용을 한 것도 자체 질서 유지대 뭐 이런 거에도 아마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서 유지대를 잘 활용을 한다면 그 어떤 물리적 충돌 같은 건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뭐 시간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근데 한번 지켜보시죠. 네. 그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내자롱 노타리에서 그 빽빽하게 이제 경찰과 시민들이 이렇게 일명 좀 대치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는 있었잖아요. 실제로 경찰은 이제 그쪽에 더 신경을 오늘 또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지난주 집회 때 그 내자동 노타리에서 새벽 4시까지 그런 대치 상태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불법으로 전환이 돼서 시위가 이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오늘 집회도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내자동 쪽을 좀 차단하려고 했었고 오늘 주최 측에서는 내자동 노타리를 넘어서서 창성동 별관 이쪽까지 행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같은 상황을 놓고 불법이 우려되니까 막겠다라고 했었고 법원에서는 그 정도는 우리 성숙한 시민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 왜냐하면 저렇게 대치를 했습니다만 폭력으로 번지려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내려와 뭐 경찰 때리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구호를 외치고 오히려 촬영을 하고 시민들 스스로가 불법 폭력에 대해서 이를 막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감수할 수 있고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집회 형태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낮 시간 동안만이라도 창성동 쪽에 그 거리 행진을 허용을 했고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사직로 일대에 집회를 허용한 겁니다. 네, 저 멀리 청와대의 모습 저희가 줌 아웃으로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이제 해가 좀 지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뿌연 게 우리의 지금 현재 전국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저 함성 소리가 분명히 들릴 겁니다. 특히 이제 밤이 가까워 올수록 더 또렷하게 들릴 텐데 대통령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100만 명이 모이면 4,900만 명은 시위를 안 했구나 정도 한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제가 희화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지난주에 방송하면서 이 정도 100만 명 깜짝 네.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성숙한 시민들을 볼 때 대통령이 이 정도 되면은 최소한 3자 담화를 통해서 이선으로 물러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여전히 몰랐구나. 앞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예. 두고 하는 얘기 같아서. 그러면 지금 정도는 저도 바뀌지 않습니다. 역시 대통령은 10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모여도 4,800만 명은 지지하지 않는다. 이 시위에. 뭐 이렇게 판단하면서 끝까지 갈 것이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반불 필요가 없다고. 예. 국회 차원에서의 탄핵 실수 빼고 시민들의 저항과 관련돼서 시민항쟁과 또는 청와대 관계 속에서는 대통령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네, 지금 그 보수단체, 박사모를 비롯한 보수단체의 행진이 서울역 광장서 숭례문 방향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상당히 많은 진보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있고 숭례문까지는 보수단체 행진이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나눠져 있기 때문에 충돌이 없습니다만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서 경찰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디 질서 정연하게 행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지금 많은 시민단체나 또 저렇게 국민의당 플래카드도 보시지만 민주당이나 전부 다 참여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단 말이죠. 아까 노동자단체에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국민의당 사람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또 구호를 외치는 바람에 좀 막 분위기가 고조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오늘 아마 서울광장에서 이제 한국노총 등의 사전 집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청계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제 사전 집회가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합류하는 형식으로 취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 보면 이제 국민의당이나 야3당이 어느 정도 이제 공조를 일단 서명운동 정도는 이제 공조를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제 전체적인 그 로드맵이라든지 그 플랜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제 지난번 그 추미애 대표가 이제 그 영수회담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다가 또 좌절된 경우도 있었고 야3당 간의 조율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탄핵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 좀 그 비박계라든지 또 이제 야3당의 좀 적극적인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왜냐하면 이제 200명 정도 확보가 돼야 추진하는데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거국 내각 총리, 이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요청했지 않습니까? 국회 총리를 선임해달라.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은 지금 총리를 선임하자는 입장인 것 같고, 민주당은 아직 이렇게 될 경우는 오히려 집회 열기가 식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탄핵 정국에 만약에 들어갈 경우에 황교안 총리가 이제 권한 대행을 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일단 총리마저 먼저 좀 바꿔놓고 하자라는 것들 조금 힘을 지금 얻고 있는 상태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여전히 야3당이 뭔가 합의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좀 방향 자체가 아직까지 좀 헷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규모 면에서는 비교를 할 수가 없지만 한쪽에서는 박사모,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면 안 된다는 쪽과 박근혜 대통령 빨리 내려와라는 민심이 지금 충돌하는 모습을 오늘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논점이 흐려지고 국민들이 갈등을 좀 하고 이런 게 일각에서는 정말 뭐 청와대가 노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는 그런 식으로 충분히 그러니까 진영 간의 싸움으로 물타기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진영 간의 싸움은 좋아요. 그러니까 뭐 진영이 사실 절반으로 나눠서 진짜 2012년에 어떤 대선 민심 같이 뭐 51.6대 뭐 48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자 지금 진영 간의 싸움을 아무리 청와대에서 부추기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고 네. 부정평가는 90%란 말이죠. 그러면 이미 운동장 자체가 기울었는데 그 운동장에서 진영 간에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설령 그 청와대에서 야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소나기를 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해도 뜰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에는 현재 부정평가가 너무나 높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를 하더라도 그 동력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쪽과 퇴진을 반대하는 쪽도 여전히 이게 1대1 싸움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러면 퇴진을 촉구하는 쪽이 훨씬 더 힘을 얻고 세를 얻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여론조사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으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최순실 사태가 나왔을 때 초반만 해도 한 45% 정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찬성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뭐 여론조사상 뭐 몇 가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 70% 정도가 찬성하는 쪽으로 점점 더 사태가 악화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은 오히려 한 16일 정도부터는 뭐 외교부 차관, 문화부 차관 임명하고 그다음에 뭐 한중일 정상회의에 12월 달에 가겠다고 하고 점점 더 내치와 더불어 외치까지도 다 해서 힘을 얻어가는 분위기인데 이게 전체적인 객관적인 지표와 전체적인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청와대나 친박의 기대대로 그 국정 동력을 얻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설령 시간이 약간 지나더라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화면 왼쪽이 광화문 광장의 모습이고요. 화면 오른쪽 위쪽이 아마 이 세종로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박사모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이 태극기를 들고 또 현수막을 들고 이렇게 상림문 쪽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광화문 광장에 보이는 주로 깃발들은 주로 노조 지부 깃발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극명하게 양측의 그 입장을 좀 대변해 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순조롭게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사실 패러디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여러 가지 진영 논리가 이제 부딪히고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 준비한 광고가 있는데 TV에서 많이 보는 광고, 많이 나오는 CEO가 있을 텐데 이분이 촛불 집회를 반대하는 또 글을 올려서 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얼굴 보시면 알 텐데 그분 TV 광고에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요. 이동영 시장 저분인데요. 예, 많이들 보셨죠? 그 특정 그 건강과 관련된 그 제품을 본인이 만든 그 제품을 CEO가 직접 나와서 구수한 사투리와 함께 설명을 해서 연쇄적으로 연속적인 그 CF 시리즈를 또 새롭게 출시를 했고 네. 그때마다 화제가 됐고 제품 판매도 늘었고요. 그 부산 지역에서도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경영인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분이 뭔가 글을 좀 올렸는데 그게 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부자 만들기라는 이제 그 블로그에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보는 시각이 참 좀 위험해집니다. 이러면서 국정이 흔들리면 나라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면서 뚝심을 강조하고 박 대통령을 이제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려서 이제 또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의사표현의 자유는 있는 것인데, 네, 아니, 논란이 되고 반대할 자유도 있으면 찬성할 자유도 허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만 해도 자, 하야를 주장하는 쪽도 있고 하야를 반대하는 쪽도 있고 뭐 그런 네.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인이라고 해서 그 뭐 자기 의사 표시를 못 한다 얘기할 건 못 되고요. 지난 일주일 전에 집회에서도 보면 연예인들 나와 가지고 뭐 대통령 퇴진하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느 한쪽만 뭐 옳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 다 그냥 서로 상대방도 포용할 수 있고 자기는 자기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을 비난할 이유까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저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문제는 그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또 마련되는 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모 집회를 뭐 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거리 행진을 허가해줬고 또 나름대로 한다는 문제는 이제 서로 간의 어떤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되면 그 문제겠죠. 그리고 또 저렇게 이제 본인의 의사들을 뭐 표현하는 건 좋고 한데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이제 저런 걸 조금 합리적으로 본다라면 저런 서로 너무의 그 어떤 자극적인 비난이라든지 좀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청와대가 이 촛불 민심을 제대로 읽는데도 바쁠 텐데 이 와중에 홈페이지 개편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개편 내용을 봤더니만 이제까지 시중에서 돌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그 네. 하나 뭐 코너를 만들었다고 해요. 맞습니다. 네. 이거 청와대 무슨 생각인 겁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일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잘못된 것은 사과하는 쪽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노력을 펴다 와요. 왜냐면 근거 없는 의혹들이 계속 이 방송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답변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는 것이고, 만약에 저 답변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면 그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청와대가 저걸 하는 것은 옳지만은, 그냥 국민들은 청와대 홈피보다는, 네. 홈피보다는 지금의 각가지 의혹이 계속 재생산되는 이유는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부터가 이미 국민과 상당부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이 하더라도 나는 버틸 거야 라고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계속 앞으로 4차, 5차, 6차, 7차, 8차 이렇게 시간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와중에 다수의 국민들이 상당 부분 피해를 입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뭐 경제 관련 여러 가지 어떤 이 수치가 더 어려워지면 이 또한 국민들이 피해가 가니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결단을 하시라. 물론 청와대는 뭐 이대로 가더라도 괜찮다고 판단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탄핵 절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그래서 아마 오늘 정부도 한 100만 명이 모이면은 저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빨리 다른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근데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악순환이 당분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 제가 이제 이쪽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내지 퇴진할 가능성이 없다고들 다들 그럽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저 사촌 형부인 그 JP 전 총리께서도 그러시고 지금 야당에서 봐도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예. 그런데 촛불 집회는 지금 4차 이제 다음 주에 5차까지 예고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그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자 지금은 이제 뭐 대통령이 답을 내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대통령은 지금 답을 내놨어요. 네. 자 난 그냥 헌정 중단 없다 이대로 가고 그 하려면 뭐 법대로 헌정 중단 없는 상태에서 헌법에 규정된 대로 하자. 그러니까 저는 답을 내놓을 시점은 대통령이 답을 내놓으면 좋지만 내놓지 않으니까 오히려 지금 야당에서도 답을 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자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 그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아니면 하야를 주장하는데 언제까지 이거 주장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뭐 하나의 계획일 수는 있어요. 압박 수단일 수 있고. 근데 언제까지 주장한다 이 로드맵을 내놔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될 경우에 뭐 탄핵 절차로 간다든가 뭐 다른 무슨 조치를 취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내놔야지 무조건 그냥 퇴진하라만 자기들 스스로조차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 가지고 퇴진하라만 요구할 건 아니다. 야당도 대안을 마련할 시점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아까 이제 청와대 홈페이지 이야기 잠깐 좀 더 드리면 네. 지금 홈페이지 제가 보니까
뭐 그런 몇 가지 이제 해명을 해놨어요. 이제 우리가 아주 화제가 됐던 길라인 길라인.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건 이제 병원 측에서 지어준 이름이었다. 본인이 네. 지은 게 아니라 또 이제 통일대박 문제는 이거는 이제 책에서 따온 것이지 절대 뭐 예를 들어서 최순씨가 만들어준 구호가 아니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비행기에 그 또 외국에 순방 가실 때 그때 이제 최순씨가 탔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좋다고 봅니다. 청와대 자꾸 해명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된 많은 의혹들 중에서 왜 자기들이 꼭 해명하고 싶은 것만 하느냐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들 지금 많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난 이 2차 담화에서도 보면 뭐 이야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공개하겠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해명을 하는 건 좋은데 왜 검찰에서 나가서 조사를 받지 않죠? 네. 자, 그걸 좀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검찰 가서 일단 문제가 거기서 갈 때는 이야기를 하고 청와대도 나름대로 그동안 언론에서 수많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해야지 왜 꼭 청와대는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지 이 홈페이지도 보면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시청에서 이 서울역 방향, 숭례문 쪽으로 내다다 찍은 화면을 왼쪽에서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저 멀리 서울역에서 걸어서 경찰 추산 5,000명 정도가 되는 박사모를 비롯한 보호단체 회원들이 저렇게 걸어서 행진을 광화문 광장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 뒤까지 하면 5,000명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였어요. 그렇습니다. 현수막과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반대하면서 반대 집회, 맞불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목소리를 지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화면 왼쪽에 이 차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기를 넘어가면 아무래도 그 반대쪽에서 이 촛불 집회를 준비하는 측과의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에 일단 차벽을 설치해놓고 막아놓은 상태인데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맞불 집회도 열리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크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저기도 사실 소수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네. 상당히 많은 사람이 보여요. 예,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모인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촛불 집회, 즉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네 번째 주말마다 네 차례 열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오늘 이 정도쯤에서는 무언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낼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을 테고요. 그 정치권, 특히 친박 쪽에서는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주중 내내 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면 오늘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집회가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동원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저 정도 한 10,000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보면 저 정도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 참석 그 역량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집회 같은 거를 기자로서 많이 취재를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 집회가 자발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동원됐느냐 뭐 이런 걸 보려고 한다면 사실 깃발 숫자를 세보면 압니다. 예. 깃발이 많으면 이건 동원 인파가 많은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저 박사모가 중심이 됐지만 네. 저기에 사실 한국자유총연맹도 조직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지 이 박사모 저 집회에 보니까 깃발이 훨씬 더 많아요. 이쪽 네. 그 광화문 광장보다. 네. 그러면 이쪽이 이제 소위 조직적인 군중이 많은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쪽에 박사모도 사실 뭐 거의 총동원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사모와 한국자유총연맹이 주축이 된 숫자다. 그러니까 당초 그 주최 측에 예상한 것이 한 5,000명이었는데 그거보다 저희가 보기에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예. 온 것 같아요. 예. 그럼 역시 조직력의 힘이다. 그런데 이쪽에 반대쪽에 광화문 광장 쪽에서는 네. 사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물론 시간이 아직 덜 됐습니다만은 훨씬 적어요. 예. 그 얘기는 지난번에는 이쪽 프레스센터 앞이나 서울광장 쪽에서 보면 깃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민노총 주최로 지방에서 많이 올라왔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였잖아요. 이번에는 지방에서는 따로 한다고 하니까요. 지방에서는 지방대로 행사를 예. 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에서 행사하다 보니까 서울광장에 한국노총 깃발이 좀 일부 보이고 예. 광화문광장 앞에 그렇게 깃발들이 많이 안 자. 보이는 거 봐서는 조직적인 참여자가 지난주보다 적다. 자발적인 참여자가 더 많이 왔다. 그렇죠. 많이 온 건 아니죠. 이제 네. 전체적인 숫자가 지난주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으니까. 예. 그건 뭐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자, 박사모의 행진이 차벽까지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깃발을,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통령 하야를 반대하면서 차벽까지 근처까지 왔는데 과연 저기서 이제 행진을 멈추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작은 충돌이라도 벌어질지 저희가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가 돌아가네요. 참. 원래 이제 광화문까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경찰이 이제 그쪽까지 하게 될 경우는 이제 이쪽 광화문 집회 쪽과 좀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숭례문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좀 차단벽을 치고 막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자세한 이 집회 상황은 또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공 사이 야당 촛불 앞에서 갈팡질팡. 이 정치권 소식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동아일보 길진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